안녕하세요. 겸홍입니다. 본 영상은 서술형 문제 중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쓰시오 문제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 경우 혹은 뭘 쓰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추가시험 문제 중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찾아 그 이유를 쓰시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유아의 문제 상황에서 교사가 잘못 행동하는, 즉 부정적인 행동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만 가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유아 상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유아 상황, 토의 중간에 유아 간 의견 충돌이 일어남. 현재 부정적인 교사의 행동은? 그렇죠. 교사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유아들은 물론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겠죠. 자, 이렇게 교사가 부정적으로 행동했을 때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결과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일단 물음표로만 해놓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생각하러 갑니다. 자, 긍정적인 교사 행동은 무엇일까요? 교사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죠. 이럴 때 유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모방하여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무엇을 습득하게 될까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생각이 도달했다면 부정적인 결과는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러한 좋은 점을 습득하는데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는 습득하지 못한다가 되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생각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에서 정반대로만 생각하면 끝! 자,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정답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정답 문장은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 1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지도 방법이다. 라고 만들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만들어 본다면 교사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면 유아들은 문제 해결 과정을 알지 못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의견을 종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지도 방법이다. 방법 2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행동해야만 유아들에게 이러한 좋은 결과가 생기는데 뒤에 교사처럼 행동하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교사는 유아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유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만 유아들이 의견 조율 방식을 경험하여 유아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의견을 종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 뒤의 교사처럼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면 이를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까지 했던 과정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내용들을 빈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 풀어보셨다면 같이 내용을 추가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아 상황으로는 유아가 요즘 관심을 끌려는지 문제 행동을 보임. 부정적인 교사 행동은 문제 행동이 보일 때마다 관심을 보이고 반응함. 유아의 느낌은 해도 돼 라고 자신이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인정받아서 더 하고 싶어 함. 이를 통해 문제 행동이 증가함. 반대로 긍정적인 교사 행동으로는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무관심,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칭찬함. 이를 통해 유아는 칭찬받은 행동을 해야겠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문제 행동이 감소하고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게 됨. 이를 문장으로 만든다면 방법 1.
유아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관심을 보이고 반응한다면 유아는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유아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게 되므로 부적절한 지도 방법이다. 방법 2. 유아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교사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대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칭찬해야만 이러한 칭찬받는 행동이 인정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문제 행동이 감소하게 되고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위 교사처럼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반응해주면 유아는 반대로 문제 행동을 인정받게 되어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너무 길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쓴 다음에 꼭 써야 할 부분이 아닌 부분을 지우면 됩니다. 연습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시험장에서는 꼭 써야 할 부분만 쓸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고 틀렸을 때의 절차는 1. 빈 종이에 틀을 채워 넣는다. 2. 방법 1 답안, 방법 2 답안을 모두 적어본다. 3. 그래도 내용을 모르겠다면 강론서의 지도 방법 혹은 교사의 역할 등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여 공부한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해 보아야만 시험장에서 분명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예상 질문 2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1. 서술형 답안을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일부러 문장을 요약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문장을 정직하게 쓰는 과정, 즉 이러한 생각 과정이 이미 내재화되어야만 깔끔하게 바로 요약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면 문장이 잘 요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문장을 쓰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면 최대한 오늘 했던 생각 과정을 연습하는 훈련이 선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키워드가 들어간 답안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결국 1에서의 답변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키워드를 먼저 생각하여 문장을 작성해도 되는 분들과 생각 과정 연습을 먼저 해야 하는 분들을 구분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키워드로 문장 작성 연습을 해도 되는 분들은 이미 생각 과정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가능한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키워드로 문장 만들기 전에 생각 과정 연습이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지 않은 이유 쓰기를 할 때 뭐부터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키워드를 먼저 떠올린 후에 써도 문장이 잘 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은 키워드로도 잘만 쓰는데 나는 도무지 답안을 쓰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 이유는 이러한 생각 과정이 내재화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를 들여다보기 전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자가 분석해야만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